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22년 7월 초 한 범죄 사건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사건은 경상북도 안동 시내에서 벌어진 칼부림이었는데요. 20대 남성 가해자가 휘두른 칼에 역시나 20대 남성이 사망하게 된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게다가 이 장면은 CCTV에 다 담겨서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CCTV 속 장면이 여느 칼부림 사건과는 조금 달랐죠. 이 피해자는 약 대여섯 명 되는 일행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해자고요. 그런데 사건 직전의 장면만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를 먼저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해자를 거세게 밀치기도 하고요. 그러다 순간 밀려나던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고 거기에 피해자가 주춤거리며 쓰러집니다. 당시 뉴스 기사에는 피해자 무리와 가해자는 같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다 라고만 전해졌어요. 그렇다 보니 온라인을 통해 이후 뜻밖의 주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그게 뭐였냐면 이 CCTV 속 피해자 무리는 사실 포항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네티즌이 나타나더니 내가 얘네들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동창생인데 그래서 막 4명이 실명까지 언급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데 아주 약해 보이는 애들만 괴롭히는 악질 애들이다 라고도 말하고요. 사건 당일에도 괜히 시비를 걸고 힘을 과시하다가 이런 변을 당했을 거다라는 추측이 막 넷상에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러면 아무리 피해자라도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여기에 새로운 내용까지 등장합니다. 사실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약 1시간가량 이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옷까지 벗겨진 채 쫓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고요. 자, 여기까지 나오면서 여론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와, 이거 죽을 짓 했네. 가해자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1시간 집단 구타? 이거 살인미수 아니냐? 심지어 가해자에게 양아치를 처리한 의인이다라는 댓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어요. 앞서 소개한 그 인터넷에 떠돌던 내용은 모두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한 그 일행은 조폭과 전혀 관련 없는 평범한 대학생들이었고요. 근데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루머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일순간 피해자는 죽어도 싼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진 일이에요. 유족들은 또 어떻고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짜 전말을 소개하려 합니다. 때는 2022년 7월 4일 밤 12시 25분.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포항에 놀러온 남자 대학생 무리가 있었습니다. 23살 A씨를 포함한 친구들이었죠.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안동을 찾았다고 해요. 그날 술집에서 늦게까지 놀던 중이었는데 다소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게 생겼죠. 그게 바로 같은 술집에 있던 또 다른 남성 김씨였습니다. 21살의 김씨, 그는 술집에서 일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약간 어깨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위협하고 약간 술에 취해 있는 듯 했는데요. A씨 일행은 다소 불편한 이 상황에 남자를 이렇게 흘깃흘깃 쳐다봅니다. 그러다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자 김씨가 기다렸다는 듯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쳐다봐? 막 이렇게 일행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사실 A씨 일행들도 여태 술을 먹고 있었잖아요. 참지 않았죠.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중 2명이 이 김씨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몸을 밀치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사실 일행 4명의 김씨 혼자였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자 김씨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요. 정신 차리고 집에 갔나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편의점. 거기서 가위 2개를 사서는 다시 술집에 나타납니다. 새벽 12시 35분 김씨가 술집에서 소리쳤어요. 야, 나 다구리한 새끼들 다 나와! 죽여버려! 양손에 가위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 공격태세죠. 상황이 심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 중에 한 명이 일단 김 씨를 넘어뜨려서 제압하고 손에서 가위를 빼앗게 돼요. 이후에 술집 직원이 재빨리 와서 나머지 가위를 입수했고요. 당시 이 현장에는 김 씨가 앞서 다른 일행 친구들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일행들도 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이고 얘가 많이 취했어요, 야 흥분했어요 라고 판단을 하고 그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이때 그 김 씨라는 사람이 막 허공에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아주 격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김 씨가 있는 인근 공원에 도착했죠. 이때 김 씨가 태도가 돌변해요. 되게 고분고분, 약간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뭐 이게 젊은이들끼리 술주정으로 벌어진 해프닝이다 라고 여겼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 김 씨는 커터칼 한 개를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걸 미처 알지 못했고요. 이후 김 씨 일행의 중재로 그는 피해자 무리들, 이 포항에 놀러온 피해자 무리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해를 했대요. 그래서 서로 나쁜 감정 다 털어버리자 하면서 같이 술자리를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포항에 놀러온 피해자 일행은 김 씨한테 아유 동생, 왜냐면 이제 일행들은 20대 중반이었고 김 씨는 21살이었으니까요. 아유 동생, 술 한잔 합시다 하면서 이제 털털하게 술을 건넸죠. 또 여기서 김 씨 역시 아우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해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사건은 예기치 않은 데서 터졌죠. 새벽 1시 45분경 술집 영업이 거의 끝났고 일행이 다 같이 밖으로 나와요. 이때 몇 명은 담배를 피우거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그 김 씨의 핸드폰이 따르릉 하고 울린 거예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가 핸드폰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지금 병신 같은 새끼들이랑 같이 술 먹고 있어.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는 한순간에 급변했습니다. 그 일행 중 한 명이 김 씨 어깨를 밀치면서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항의를 하죠. 또 다른 일행이 그를 막 말리면서 아유 그냥 갑시다. 그냥 우리 갑시다.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더 이상 이게 술에 취해서 이런 건지 상대할 가치를 좀 느끼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 망언을 하게 된 김 씨는 자리를 떠나게 되죠.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피하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27분인데 이번엔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서 공업용 커터칼을 추가로 구입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막 분에 이기지 못해서 윗옷을 스스로 벗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향했죠. 우도 벗은 상황에서요. 근데 마침 이 A씨 일행이 이 차를 가려고 거리로 나온 참이었거든요. 김 씨와 마주쳤죠. 그러면서 동생, 많이 취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하고 무시하고 지나치려 합니다. 근데 위도 벗고 있고 김 씨가 흥분해서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 막 이러는 거예요. 2분 뒤 결국 참다 못한 A씨가 나섰습니다. 길막을 하고 있는 김 씨를 좀 밀쳐내요. 근데 김 씨가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이때 장면이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순간 김 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A씨를 향해 2차례 휘두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번 더 휘둘렀을 때 이게 하필 A씨 목 부위를 정확히 찌르면서 약 10cm가량의 자상을 남기게 되죠. A씨는 피를 뿜으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같이 있던 일행 모두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얼어붙었죠. 그리고 김씨 또한 그걸 잠시 지켜보더니 그대로 현장을 도주합니다. 다행히도 인근을 지나가던 간호사가 있어서 피해자 A씨에게 다가와 막 응급조치를 했긴 했어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죠. 우측 경동맥이 절단되면서 이제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피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결국 A씨는 기도 및 목혈관 손상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약 400m 정도 떨어진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당시 그는 전혀
추가 조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만취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와, 진짜. 이 김씨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인근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고기 해체 보조와 배달 일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칼에 좀 능숙했던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신상이 알려지면서 사실 그 당시 또 다른 엉뚱한 피해자가 나왔는데요. 김 씨가 일했던 그 정육식당의 상호명이 노출됐거든요. 근데 그 식당의 둘째 아들이 김 씨라더라 라는 헛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사자가 아니 이런 루머로 인해 우리 가족과 내가 고통받고 있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건 피해자의 유가족이었습니다. 자, 포항에 놀러갔던 대학생 아들 하루아침에 사망한 것도 모자라서 조폭으로 낙인 찍혔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너 죽을만 했다, 잘 죽었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울분 터지죠. 아니 그런데요. 애초에 어쩌다가 인터넷에 뭐 김씨가 그러니까 가해자 김씨가 1시간 넘게 끌려다녔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런 루머가 퍼진 걸까요? 자, 그 원인을 보니까 경찰 조사 당시에 이게 가해자 김씨의 주장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걸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그 자극적인 내용만 부각시켜서 기사로 퍼져나갔던 거고요. 사람들은 뉴스에 이게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사실인 줄 믿었던 거죠. 게다가 알고 보니 이 범인 김씨 또 다른 전적도 있었습니다. 워낙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여자친구한테 손찌검을 툭하면 했대요. 사건 4개월 전인 2022년 3월에도 공용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든요. 근데 보다 못한 행인이 데이트 폭력으로 그 가해자를 신고합니다. 근데 이때 또 김씨가 격분해서 감히 너가 뭔데 나를 신고하냐 막 이 행인한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막 퍼부어요. 이걸로 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죠. 더구나 그는 미성년자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던 진짜 양아치는 이 가해자 김씨였던 거예요. 사건 당일 술집에서 먼저 시비를 건 것도, 그리고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들고 덤빈 것도, 끝내 사람을 죽인 것도 모두 김씨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선 그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요. 방어를 할 목적으로 다가오지 마 이렇게 손을 3번 정도 뻗었는데 그게 우연히 목을 찌른 거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앞뒤 상황이 좀 판단 능력이 떨어지나? 어차피 형량을 낮춰보려는 그런 꼼수겠죠. 답답해요. 그럼 이제 재판 결과를 좀 알아볼까요? 2023년 1월 가해자 김씨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는 듯해요. 여론이 뭔가 자기한테 좋게 형성이 돼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참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1심에서 9명의 배심원 모두 만장일치로 살인, 모욕, 특수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합니다. 징역 20년이 나왔죠. 시원하죠? 하지만 김 씨는 항소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2심에서는 그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18년이 선고됩니다. 왜 감형이 됐나 이유를 보니까 그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을 하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공탁했기 때문에 원심의 선고가 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유가족과 협상을 한 것 같죠. 그렇다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짓밟은 죄와 징역 20년을 각각 저울에 달아보면 과연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앞길 창창한 20대를 살해하고 자신은 피해자에게 남아있었을 수명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형량을 받은 가해자. 저는 사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더 끔찍한 이유는 가해자를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언론과 허위사실 유포자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사건을 전달하는 언론도 그리고 그걸 해석하는 시민까지도 좀 더 중립적이고 또 날카로운 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억울하게 숨진 A씨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